확률 문제를 접할 때 확통에서는 확률 문제의 문장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확률 문제의 문장적 구조는 첫 번째, 뭐뭐 할 때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 뭐뭐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한다. 다 이런 문제로 구조가 가지고 있다. 이제 두 번째 또 똑같아. 뭐뭐 할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갖고 있다. 세 가지 형태밖에 없으니까 일단 크게 그 세 가지 형태를 먼저 잡아놓고 가자.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를 정리할 건데, 자, 시행이라는 말이 나와. 시행. 시행이 뭡니까? 그러면 행동으로 옮긴다 이런 뜻이거든.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한다 이 뜻이야. 동전을 던진다, 시행이야. 주사위를 던진다, 시행이야. 동전을 던질 때 앞면 나올 확률. 사람들을 일렬로 세울 때 영수와 처리가 뭐 이웃할 확률. 알겠죠? 응? 그래서 시행이라는 거는 실험이나 관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사건이라고 한다. 다시 시행이 뭐라고? 동전을 던진다. 사람을 세운다. 이런 식으로 뭐한다? 동전을 던진다. 사람을 세운다. 라는 것처럼 감독들이 얘기하잖아. 액션! 그지? 그럼 배우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걸 시행을 한다고. 그 다음에 배우가 눈물을 흘리죠? 그럼 사건이 터진 거야. 동전을 던질 때 앞면 나온다. 그럼 그게 바로 사건이야 라고 얘기한다. 그 실험의 결과, 관찰의 결과를 사건이라 한다. 그 사건은 확률에서 집합임을 잊지 마세요. 왜 집합이라고 하냐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은 그냥 동전 던지면 뭐 아니면 뭐 나와? 앞면 아니면 뒷면 나오지. 그때 앞면과 뒷면을 각각 이렇게 하나씩 밝혀주면 사건은 분명히 이런 사건들을 뭐라 하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기본 베이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를 근원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지? 동전을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놈은 앞면하고 뒷면밖에 없어. 그럼 얘네들을 다 모아놓은 걸 우리 뭐라고 부르면 표본 공간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앞면과 뒷면을 다 던졌을 때 동전을 한 개 던지면 앞면과 뒷면이 나오죠. 얘들아 동전을 두 개 던지면 어떻게 돼?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 앞면 나오고요. 헤드 테일 나오고요. 뒷면 앞면 나오고요. 뒷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집합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 한다. 그럴 때 얘네들 하나를 집합적으로 표현해야지만 근원 사건이라고 한다고. 그 확률에서 사건이라는 것은 집합적 개념을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 집합에서 배웠던 NA 합비가 NA 더하기 NB 더하기 빼기 NA 교비였죠? 그치? 근데 이게 뭐였어? A 또는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더한 다음에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뺀 거야. 맞지? 그치? 그럴 때 얘네들을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수 중에서 A 또는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찾고 양쪽을 다 N으로 나눈 거죠. N으로 나눈 거죠. 그래도 등식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여러분이 확률에서 집합에서 배웠던 집합의 원소 개수에 대한 성질을 얘기한 거야. 근데 얘가 뭐니? 전체 경우수 중에서 A 또는 B가 또는 합집합은 또는이라고 했죠. 읽을 때 A 또는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거를 우리는 A 또는 B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한다. 이게. 응? 그럼 얘는 그런 거야. 전체 경우 수 중에서 A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니까 A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고 얘기합니다. 확률이라는 건 비율이니까 분수식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전체 가지수 중에 B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얘는 PB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A와 B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P 교비라고 부른다. 이 식은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야. 좀 깊은 거서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요소는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용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건이 아무것도 안 발생해. 그럼 여러분 집합에서 몇 써? 원소가 하나도 없단 얘기야.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우리 무슨 집합이라고 불렀어? 공집합이라고 불렀지. 그러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전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응? 그렇게 전체 집합하고 대비시켜서 전사건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용어는 됐지. 그럼 집합에서도 무슨 집합이 있었지? 여집합이 있었지. 그런데 여기에도 여사건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의 여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A가 나타나지 않는 사건. 알겠지? 그러니까 집합하고 연결시켜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확률 문제는 이렇게 집합하고 연결시켜서 가지수 찾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의 이 흰색 글씨 찾는 게 여러분이 앞에서 했던 경우의 수, 중복조합, 중복순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그걸 다룰 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라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확률 문제의 문제들 구조는 여기서 시행을 해. 그러니까 90% 이상의 확률 문제야. 시행을 할 때, 즉 사람들을 일렬로 세울 때,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6명 일렬 세울 때 A와 B가 이웃할 확률을 이런 식으로 사건을 준다고. 이웃할 확률. 그럼 6명 일렬로 세우는 건 6팩토리얼 분의 이게 전체 사건이지. 그 중에서 A, B가 이웃한다 했으니까 A, B를 묶어버리면 나머지 4덩어리가 나올 거야. 그럼 몇 덩어리 돌리면 돼? 5덩어리 돌리니까 5팩토리얼에다가 A, B 사이에서 자리 바뀌니까 2팩토리에서 우리는 이 확률값이 6분의 2다라고 답하고 3분의 1이라고 답한다 이게. 이게 일반적인 확률이야. 근데 90% 이상이 다 이 문제에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뭐다? 자, 시행을 했을 때 앞에가 시행이야 그냥. 액션을 취한다 이거야. 그럴 때 여기에 특정 사건 안에 나온다. A가 이익한다. 주사위를 던질 때 6의 논이 나온다. 6의 약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특정 사건 A를 지목한다. 그럼 그때 확률이 뭐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수학적 확률이 된다. PA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전체 가지수 중에서 A가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 찾는다. 근데 2번과 3번도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몇 개 나와? 뭐 확률 파트 문제가 10문제 된다 그러면 여기서 6문제, 2문제, 2문제 이런 식으로 비율을 딱 해.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자 확률 문제 뭐뭐 할 때 뭐뭐 할 확률을 찾는 건데 여기에 시행 플러스 사건이 나와. 자, 잘 들어야 돼. 자, 저 문제를 잘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건이 전제된 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 봐봐. 시행만 한 거잖아. 그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가정했을 때 그때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된다고. 근데 두 번째는 사건 A가 발생했을 때 사건 B가 나오는 확률을 찾는 거야. 그리고 사건 A는 전체니 일부니? 일부. 그치, 일부지. 그러니까 일부 사건인 A 중에서 B 나올 확률을 찾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지금 확률 처음부터 통계 전까지 나올 수 있는 문제적인 구조를 먼저 살핀다. 응? 저거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누가 발생했을 때 누구 나올 확률 찾는 거야? 그치, A가 전제됐을 때 B 나올 확률 찾는 거잖아. 그걸 우리는 P, probability 누가 전제됐다고? A. 그럼 엄마 없이 아들내미 나올 수는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원리니까 원래 교과서에는 퍼가 반드시 세워져 있는데 이 기호가 퍼라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놈을 약간 사선식으로 빗대서 쓸 거야. 땡. 왜? 걔는 초반에 익힌 거니까. 아, 그럼 이게 분모구나. 라고 익히라고 이렇게 빗금 쳐서 기억한다고. 원래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P, B per A라고 반듯하게 이렇게 구별하는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근데 누가 전제됐을 때? A가 전제됐을 때 누가 나올 확률? B가 나올 확률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사건은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집합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해가 잘 돼. 자, 분명히 전체의 경우 수를 다 찾는 게 아니라 1번 같은 경우는 시행하는 거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얘 중에서 A 사건 나올 확률 찾는 거니까 NA6분의 NA가 되는 거 맞아. 근데 얘는 사건 A가 전제됐을 때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
요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 B가 나타날 확률 찾는 거야. 자, 그럼 어디 분의 어디가 돼? 5분의 누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서? A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수에서 누구 찾는 거야? B.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찾는 거라고. NA 교비를 찾는 거야. 그래서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P 확률 찾으라고 했는데 여기 원소에서 가지수 찾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 놈을 분모 분자를 NU로 나눠버리면 NU로 나눠도 공식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니 확률식 의미가 나오면서 아 얘는 PA이고 얘는 PA 교비다 라고 표현되면서 조건부 확률을 정의하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조금 인지됐으니까 P, B per A라 하면 누가 전제됐을 때? A. 그렇지. A가 일어날 확률 안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찾는 것이다. 이런 거를 조건부 확률이라 한다고. 선생님이 조건부 확률 문제를 살짝 만들어 보면 아주 가볍게 만들 테니까 자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질 거야. 그치? 주사위 한 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지? 1, 2, 3, 4.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1, 2, 3, 4 다 나오는 거야. 그치? 주사위 던져서, 한 개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왔을 때 그 짝수의 확률을 찾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패턴 문제가 선배들이 어려워하는 조건부 확률 문제라고. 그 선배들이 어려워해. 이 세 개를 크게 보고 문장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구별이 못하고 들어가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주사위 한 개 던졌는데 6의 약수가 다 나와? 주사위 한 개 던지면 6의 약수 다 나오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일부가 나온 거야. 일부 사건만 전제됐다. 그럼 여러분 6의 약수 나오는 경우에 몇 가지 있습니까? 네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하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거야. 3초 컷. 6의 약수 4가지 중에서 6의 약수 4가지 중에서 사건 A가 6의 약수야. 그 다음에 짝수 나오는 건데 짝수 아무 생각 없이 짝수 2, 3, 6, 2, 4, 6 세 가지다 여기다 3 쓰는 애들은 무식한 애들이라고. 내 안에 그게 찾는 거니까 A 만족하는 상태에서 B 나오는 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6의 약수 중에서 짝수 찾는 거야. 몇 개 있어? 2개. 2개. 그러니까 답이 2분의 1이야라고 답하는 이게 바로 조건부 확률이다. 이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시행을 하는 건 똑같아. 어떤 시행을 하는 건 똑같은데 거기에 n번 던질 때라는 식으로 n번 시행할 때라는 횟수적인 얘기를 했어.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r번 나올 확률을 찾아라 라고 또 횟수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횟수야? 이런 문제야. 이게 바뀌어. 얘들아, 살이 붙여서 6의 약수가 5번 나올 때 짝수가 3번 나올 확률. 그렇게 그러면 이 세 번째 패턴의 문제가 되는 거야. 뻔뻔한 문제. n번 나올 때 r번 나올 확률을 문제에 물어보면 우린 이거를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확률 문제의 패턴은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크게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한 거야? 통계 전까지 다 한 거야. 통확립시행의 확률. 이걸 뭐라 한다고? 일반적으로 수학적 확률이라고 한다고. 얘가 수학적 확률. 거의 다 문제는 수학적 확률 문제 되겠죠. 사람들이 원형을 6명을 원형으로 세울 때 A, B가 마주보는 경우에 확률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알겠지? 1, 2, 3, 4, 5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뽑을 때 뭐? 1, 2, 3, 4, 5에서 1, 2, 3, 4, 5에서 5개의 숫자에서 3개를 뽑을 때 아니다 너무 많다. 3개에서 5개 뽑을 때 이래야 중복적이 된 거지. 3개에서 5개 뽑을 때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이 붙어. 그래서 떼자가 나온다고. 떼자가. 그럼 분모는 뭐야? 3H 5분의 1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뒤에 사건을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면 찾으면 되죠. 1이 반드시 포함되는 확률 찾아라. 그럼 1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5개 뽑는데 1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1은 포함이 되는 거니까 1이 포함이 되지 않을 때를 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지금 문제 만든 거 1, 2, 3, 3개 중에서
중복으로답에서 5개를 뽑을 때 이렇게 때에 나오고 때에서 끊을 줄 알아야 돼. 그럴 때 1이 반드시 포함된 확률을 찾아라. 그러면 아 이게 수학적 한 문제구나. 5개 뽑는 거니까 전체 다 나올 거야. 일부가 아니야. 뻔뻔 문제 아니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개 중에서 5개 뽑을 때 분모식 3H5네. 그럼 1이 반드시 포함된다는 게 6건인 거야. 1이 포함이 안 되는 거지? 확률은 일어날 사건이 확률은 몇 퍼센트일 때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나? 100%. 근데 100%를 수치로 갖고 왔나? 1이죠. 100분율. 그러니까 얘는 이 1에서 1이 포함되지 않은 확률을 빼면 돼. 내가 몇 개 뽑는다고? 5 뽑는데 1은 들어가면 안 된대. 그럼 2하고 3 갖고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2H보다라고 이렇게 안 되는 문제가 수학적 확률 문제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더웨이스를 못한 애들은 확률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이제 독립시행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독립시행의 확률은 동전을 10번 넣는다. 이때 독립시행에다 밑줄 쳐놓고 독립이라는 말이 어렵단 말이야. 여러분 버전에 맞게 해석하면 반복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학교생이 독립시행이라고 계속 얘기해도 나는 그냥 반복시행이다라고 들으면 돼. 그냥 똑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포수가 명중률이 10발 중에 3발 명중한데 그럼 얘는 명중률이 10분의 3이지. 10분의 3이지. 그런데 명중률이 10분의 3인 놈이 있어. 명중률이 10분의 3. 아니면 안타율이 10번 타석 중에 들어서 3번을 안타 친다라고 이렇게 타율을 얘기할 거야.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가진 학생이 있는데 5번 중에서 3번을 안타 칠 확률을 구하래. 이런 거야. 5번 시행할 때 3번을 안타 칠 확률을 찾아라. 그러니까 아 뻔뻔 문제구나. 이게 독립시행 문제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해? 만약에 이거 빼버려. 딱 이걸 빼버려. 그냥 3번 안타 칠 확률 구하래. 한 번 안타 칠 명중률이 10분의 3이라는 학생이 보통 10번 중에 3번 꼴로 안타 칠 수 있는 학생이 3번을 안타 칠 확률은 안타 친다, 안타 친다, 안타 치는 거잖아. 치고 치는 거니까 엔드의 법칙 곱하고 곱할 거라고. 연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여기다가 는 10분의 3이죠? 안타 칠 확률. 두 번째 안타 칠 확률 얼마야? 10분의 3이죠? 얘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10번 중에 3번 꼴이니까 여기도 10분의 3이라고 이렇게 그냥 곱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얘기하는데 독립시행하는 역사는 일반 확률을 얘기하는데 지금 선생님이 했던 대로 5번을 타석에 들어갔을 때